그날의 뉴스. 뉴스는 잊혔지만 그날은 남았습니다. 3월 30일 그 하루엔 조약이 맺어졌고 총성이 멎었고 음악이 시작됐고 그리고 한 사람이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는 지하철을 처음 탔고 누군가는 고흐의 그림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에 담긴 아버지의 고단함, 바늘 끝에 묻은 엄마의 기도, 뉴스가 놓친 그날의 마음들을 우린 잊지 않았습니다. 3월 30일 아무 일도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마음이 오늘 당신께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그 기억을 함께 지켜주세요. 일면 헤드라인 뉴스. 오늘을 만든 그날 3월 30일 아무 일도 없던 날이 아닙니다. 세상은 바쁘게 움직였고 그 속에서 조용히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1856년 크림 전쟁 종전, 파리 조약 체결. 유럽의 불꽃 같은 전쟁이 멈췄던 날입니다. 1856년 3월 30일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프랑스 파리에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고 전장은 평화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긴장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1867년 미국,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매입. 1867년 오늘 미국은 러시아에게 한 장의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죠.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넘긴다는 것. 당시 사람들은 눈덩어리를 샀다며 조롱했지만 지금은 그 땅이 금과 석유가 넘쳐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늘 바보 같던 결정을 가장 현명하게 만들죠. 1964년 미국 퀴즈쇼, 제퍼디. 첫 방송. 한 장의 퀴즈판이 세상을 뒤집은 날입니다. 1964년 3월 30일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가 처음 전파를 탔습니다. 독특한 방식과 명쾌한 규칙으로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매일처럼 퀴즈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 1981년 3월 30일 미국 대통령이 총에 맞았습니다. 워싱턴 힐튼 호텔 앞 세 발의 총성. 로널드 레이건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지만 기적처럼 일어났고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아내에게 혼나지 않게 꼭 살고 싶었다는 그의 말엔 공포와 인간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1996년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 개통. 1996년 오늘 서울 지하철 5호선의 마지막 구간 강동역에서 마천역까지가 개통됐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출근길이 가벼워졌고 그날 마천 주민들의 발걸음엔 작은 환호가 실려 있었습니다. 2015년 엑소 정규 2집 엑소더스 발매. 2015년 3월 30일 아이돌 팬들의 손은 떨렸고 앨범은 하루 만에 음반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엑소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엑소더스가 발매된 날 누군가는 책상 위에 누군가는 휴대폰 안에 자신만의 추억을 그 앨범에 담아뒀습니다. 전쟁은 조약으로 멈췄고 땅은 거래로 바뀌었으며 퀴즈와 음악은 시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열린 그날 누군가는 음악과 함께 청춘을 보냈죠. 3월 30일 그렇게 다양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너머의 사람들 이야기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려 합니다. 이면 사회문화 정치편이 이어집니다. 거대한 뉴스가 없었던 날에도 삶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3월 30일 그 하루는 누군가에겐 일상이 바뀌고 누군가에겐 마음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2011년 부산도시철도 4호선 개통. 2011년 3월 30일 부산의 도시철도 지도 위에 작은 노선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총 12.7km 금정구와 해운대를 잇는 도시철도 4호선. 사람들은 말합니다. 버스를 2번씩 갈아타던 거리가 이젠 지하철 한 번이면 된다고. 새로 생긴 그 길 위엔 사람들의 아침과 저녁이 그리고 평범한 하루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1968년 셀린디온 출생. 1968년 3월 30일 캐나다 퀘벡의 한 시골 마을 14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훗날 전 세계 수천만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셀린디온. My heart will go on. The power of love. 그녀의 노래는 사랑과 이별,
위로와 회복을 안고 흘러왔습니다. 한 사람의 생일이 누군가의 추억이 되고 또 다른 이의 오늘을 다독입니다. 1987년 빈센트 반 고흐 탄생 134주년 기념전. 뉴욕 1853년 3월 30일. 빈센트 반 고흐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불안했고 그림을 팔 수 없던 시절을 버텼지만 그의 붓끝엔 언제나 빛이 있었죠. 1987년 오늘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선 그의 탄생 134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해바라기와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그의 편지와 붓자국 앞에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멈춰 섰습니다. 고흐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세상은 그날 그를 처음으로 기다려줬습니다. 어떤 변화는 지하철역 개통처럼 눈에 보이고 어떤 감동은 한 가수의 목소리처럼 귓가에 남습니다. 그림 한 점은 시간이 지나서야 사람들 마음을 물들였고 그 모든 순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사람들의 마음과 일상의 이야기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3면 연예생활 휴먼 스토리 편이 이어집니다. 뉴스는 기록을 남기지만 삶은 기억을 남깁니다. 3월 30일 그 기억 속에서 웃고 울고 가만히 마음을 덮어주는 이야기들을 꺼내봅니다. 1937년 배우 워런 비티 출생. 1937년 오늘 할리우드의 전설이라 불리는 배우이자 감독 워런 비티가 태어났습니다. 바그시, 붉은 10월, 러브 어페어. 그는 사랑과 정치, 이상과 현실 사이를 카메라 앞에서 그려낸 남자였죠. 아카데미 14회 후보 지명. 한 시대의 얼굴이 된 이름. 하지만 그도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던 수줍은 청년이었습니다. 1990년 서울 남산. 그의 첫 벚꽃개화. 1990년 3월 30일 기상청은 그의 서울의 첫 벚꽃개화를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남산. 3월의 끝자락. 겨울을 버티던 사람들의 어깨에 살며시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죠. 그날 피었던 벚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봄이었습니다. 1986년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골든디스크 3관왕. 1986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공개홀. 검은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단 한 곡으로 객석을 멈춰 세웠습니다.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그의 골든디스크 3관왕에 올랐고 라디오와 거리, 가정집과 선술집마다 그 노래가 흐르던 시절이었습니다. 2007년 장롱속 편지. 전국 가정문학 공모전 수상작. 2007년 3월 30일 전국 가정문학 공모전 수상작 중 한 편 장롱 속 편지. 쓴 사람은 주부 김희정 씨.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롱 속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을 그대로 옮겨 쓴 글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제 삶을 다시 꺼내준 사람이에요. 1998년 김남길 배우를 꿈꾸던 20살. 1998년 3월 30일 서울예대 연극과에 갓 입학한 20살 김남길은 학교 옥상에서 노을을 보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배우가 될 수 있을까? 훗날 그는 비담이 되었고 허임이 되었으며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엔 그렇게 조용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대에 섰고 누군가는 편지를 읽었고 누군가는 벚꽃 아래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3월 30일은 뉴스가 아니어도 충분히 기억될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주 평범하지만 가장 지난 하루의 기록을 꺼내봅니다. 사면 독자 회고록 편이 이어집니다. 사면 독자 회고록. 기억은 뉴스보다 오래 남습니다. 아버지의 운동화. 그날도 아버지는 운동화를 신으셨다. 굽이 닳고 끈이 헤어진 운동화. 몇 번이나 새로 사드린다고 해도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다. 나는 왜 그 운동화를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먹먹했을까. 3월 30일 그날도 비가 왔다. 작은 우산 하나 들고 회사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기다렸다. 퇴근하시는 길 같이 집에 가자고. 그리고 그날 처음 알았다. 아버지가 발을 절고 계셨다는 걸. 운동화 안쪽 발바닥이 닿는 자리가 다 해져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그 신발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속에 아버지가 달아가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운동화를 한 켤레 사들였다.
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하다가 결국 조용히 받아들고 작게 웃으셨다. 그 웃음, 그게 마지막이었다. 바느질 소리. 어릴 적 3월이면 엄마는 바늘을 꺼내셨다. 보문동회, 새학기, 교복 고치기. 그건 늘 엄마 몫이었다. 엄마는 무릎 위에 수건을 깔고 앉아 바늘귀에 실을 꿰셨다. 입에 살짝 실을 물고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사람 같았다. 어릴 땐 지루했고 중고등학생 땐 귀찮았고 20살 땐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런데 3월 30일 수선집 간판 아래 앉아있는 엄마를 우연히 보았다. 그때서야 알았다. 엄마는 아직도 나를 꿰매고 계셨다는 걸. 닳아버린 마음, 터진 속 이야기, 기워진 채 살아온 내 삶 어딘가엔 엄마 손길이 다 들어있었다. 바느질이 끝나면 엄마는 실을 끊고 조용히 웃으셨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형의 손, 형이랑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어릴 땐 그 손을 매일 붙들고 다녔다. 학교 갈 때도 엄마한테 혼날 땐 더 꼭 붙잡고 형은 손이 따뜻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잡지 않게 됐고 다투는 날이 더 많아졌다. 고등학생 땐 말도 안 섞었고 군대 가기 전날에도 다녀올게 한마디뿐이었다. 형이 세상을 떠난 건 2015년 3월 30일 그날 나는 형의 손을 다시 붙들고 있었다. 살짝 굳은 손가락을 내가 꼭 잡고 입을 떼지 못하고 오래 서 있었다. 형은 나보다 늘 먼저 걸었다. 늘 나보다 키가 크고 발걸음이 빨랐던 사람, 그 형이 그날은 기다려주고 있었다. 무섭도록 조용한 장례식장. 나는 속으로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다. 형, 같이 가자. 이젠 정말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손이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내 손이 더 따뜻해졌다. 형이 내 손 안에 조금은 남아 있었나 보다. 기억은 뉴스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기억해주세요.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가보셨나요?